자, 오늘 조건 제일 마지막 파트 속도와 거리다, 그치? 여기 개념만 딱 잡아두시면 된다고 했어요. 대전 개념 설명하면 입 아프지? 입 아픈 게 있지?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나오잖아. 첫 번째 뭐니? 잘 안 보이네. A에서 B까지 속도 함수를 그냥 정적분 때리면 뭡니까?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이야, 맞지? 변화. 위치가 아니라 위치 변화량이 보이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뭐만 더하면, 거기다가 처음 위치를 더하면 그거는 뭐가 되니? 그제서야 위치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위치랑 위치 변화를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위치 변화량에 대한 조건인지 위치에 대한 조건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맞나요? 자, 어떤 움직이는 두 물체가 있다. 막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둘이 만난대. 그럼 뭐가 같은 거야? 그 시각에서 둘이 위치가 같은 거지, 위치. 그 위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 계산할 때 각각 점들의 처음 위치들을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고. 맞지? 근데 두 점이 동시에 처음에서 같은 데 출발했으면 둘이 만난다는 거는 위치가 같아진다는 거고, 처음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위치 변화량만 같아도 되는 거겠지. 그치만 기본적으로 만나는 건 위치가 같은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있어? 점이 있어. 수직선으로 움직이는데 일정한 시각이 지난 뒤로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왔어. 그럼 뭐야? 막 돌아다니다가 출발점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동안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 출발점 돌아온 거는 위치의 변화량이 0인 거야. 그렇지? 위치의 변화량이. 어디서 출발한지는 안 중요해. 0에 출발해서 0으로 돌아와도 위치 변화량이 0이 거고요. 10에 있다가 돌다가 다시 10에 온 것도 위치 변화량이 0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런 것들을 등을 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지 문제 풀 때 실수를 안 할 거야. 자, 두 번째는 속도가 아니고 속도에다 뭘 씌워서 절대값 씌워서 절대분하는 게 뭐가 된다? 움직인 거리가 된다. 따라서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려면 일단 뭐 해야 되니? P적분 함수의 속도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서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쪼개서 구간 나눠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두 번째는 그래서 만약에 뭐가 그려진다면 속도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거기 때문에 위쪽 넓이는 플러스 위쪽 마이너스 넣을 테니까 그건 뭐야? 넓이의 위아래 넓이의 차가 보여지는 거고. 맞지?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 씌웠기 때문에 너도 양수 보여진다고. 따라서 위아래의 뭐야? 넓이의 합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거나 문제에서 아니면 내가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이런 식을 가지고 조건을 때릴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에서 넓이를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훨씬 더 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개념만 이거만 딱 잡혔으면 문제 못 풀 거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도함수에서 했던 거 뭐 운동 방향을 바꾼다. 뭐가 0이야? 속도가 0 된다. 물론 그 좌에서 부호의 변화를 살피셔야 돼. 그치? 속도가 0 되는 점에서 부호의 변화가 바뀌셔야 돼. 그 다음에 뭐 공을 끌어 던졌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역시 운동 방향을 바꾼 거잖아. 그치? 속도가 0 되는 걸 찾는 거지. 땅에 떨어진다. 높이, 위치가 0 된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여전히 여기서도 유효할 거야. 그리고 거기서나 여기서나 마찬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각 t를 찾는 게 메인이니까. 그치? 조건의 의미를 해석을 하셔야 돼. 자, 34번 볼게요. 이거 그래프라고요? 속도 그래프라고. 다시 한번 얘기지만 그래프 나오면 그게 속도인지 위치인지 가속도는 잘 안 준다. 근데 속도인지 위치 함수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보셔야 돼. 속도의 그래프야. 3에서의 위치가 7이래. 3에서의 위치니까 뭐야? 처음 위치는 원점이니까 3에서의 위치 변화량이 7이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 그 위치 변화가 뭐라서 그래프 있으니까 넓이의 차를 보는 거야. 아, 그럼 위쪽 넓이와 아래쪽 넓이의 차가 7이라는 얘기야. 위쪽 넓이의 여기 아래쪽 넓이 요거 차를 구하는 거지. 위쪽 넓이는 얼마야? 2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 곱하기 4a 곱하기 나누기 2니까 4a. 아래쪽 넓이는 1 곱하기 a 나누니까 2분의 1 a 가 7이래. 2분의 7a가 7이네. 따라서 a는 얼마다? 2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그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5일 때의 위치니까 5에서의 위치잖아 위치. 그럼 역시 처음 위치가 0이기 때문에 여기 0이니까 위치 변화를 가면 그게 위치겠네. 그럼 그건 뭐야? 넓이의 차를 계산하셔야 되겠다. 전차를. 이게 얼마였어? 이거 아까 2, 4, 8 4에 4이니까 얼마야? 이거는 8 얘는 얼마니? 이건 1 그치? 그럼 여기 당연히 1 여기 얼마겠어? 1 곱하기 4에 나누기 2니까 2a 4 그 위치는 넓이의 차니까 12 빼기 2니까 얼마다? 10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 그치? 정적분 하나도 안 썼어요. 이거 정적분 하고 있냐?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기하학적 의미도 분명히 같이 연결지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거야. 두 번째 유형 2번 가셔서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는 당연히 속도함수를 절대값 써서 정적분 한다. 37번 보실게요. 37번. 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고요. 근데 속도에 a가 들어있어. a부터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고요. 0부터 3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구래매. 그러면 0부터 3까지 뭐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속도 너의 정적분 값이 위치의 변화량인데 그게 9라는 얘기야. 자, 이때도 속도 함수가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그래프를 그려볼까 하는 생각도 들겠지만 그림도 하더라도 어차피 계산은 뭐 해야 되니? 정적 계산 하셔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푸는 문제는 속도 함수가 몇 차 함수일 때 1차 함수 정도일 때는 그렇지? 정적분보다는 사각형 넓이로 계산하기 더 빠르니까. 자 그럼 이거 풀어주면 뭐가 나오겠냐? A가 보여지겠네. T의 3분의 1T의 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제곱 천제곱 말이 따로 나오네. 0, 3 자, 3제곱 그러면 9 더하기 9 더하기 3a가 9 찌링찌링 따라서 얘는 얼마다? 마삼 이게 마삼이야. 자, 그때 뭐하는 거야? 움직임 그리잖아. 0부터 3까지 움직이니까 0부터 3까지 누구를? 속도함수의 절대값으로 절대값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을 정적분 하세요 되지. 그럼 구간 나누셔야 되잖아. 그럼 그래프를 살짝 그려볼까? 너 유수분해 1, 3 빠랑 그러면 1하고 마3에서 만나는 그래프네. 이차함수 1하고 마3 그러면 당연히 지우겠겠다. 이게 속도함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디서 나눠야 되니? 1에서 나눠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0부터 1까지는 아래쪽에 있으니까 보를 바꿔주시고요. 2t 더하기 1부터 3까지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정적분 하시면 움직임 거리가 구해지겠다. 계산은 패스. 어제 지금 계산 따위는 직접 하시면 되겠지. 이런 것들이고 옆에 그래프를 이렇게 주면 넓이를 계산하기 더 빠르겠다. 움직임 거리니까 위아래 넓이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맞죠? 자 뒤에 탭 좀 가볼까? 42분 볼까? 뭐 너네 정도면 이 정도면 다 풀겠지.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여기서 실수하지 말고요. 자 지금까지 문제들은 항상 두 개의 물체가 동시에 움직였는데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A와 B가 직선도로를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P점을 딱 지나는 순간 A의 속도는 16으로 일정하다. 그리고 P점을 지난 2초 후에 B도 P점을 지나고 P 지점을 지난 지 T초 후의 B의 속도는 2T 플러스 2다. 두 장차가 만나게 되는 것은 B가 P를 지난 지 몇 초 후인가? 이거 되게 복잡하네, 그치? 상황이 이해돼? 자, 둘이 이렇게 같은 방향을 갖고 있다는 얘기야. 갖고 있는데 어떤 지점 P가 있나 봐. 그걸 탁 지나는 순간 누구야? A는 그 다음부터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야. 그치? 그리고 A가 이 점을 딱 지나고 좀 있다가 얼마 있다가 2초 있다가 B가 이렇게 탁 지나는 거야. 그걸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B의 속도는 이렇게 변하면서 가고 있네. 점점 빨라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둘이 만나겠지. 왜? 먼저 출발했고 얘는 일정하게 가는데 얘는 딱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속도가 점점 빨라지잖아. 증가하잖아, 그렇지? 빨라지니까 얘가 늦게 왔어도 언제나 따라잡겠지. 만나게 되는 거야. 몇 초 나겠지. 그럼 일단 어디야? 복잡히 생각하지 말고요. 둘이 뭐 한다? 만날 때. 만날 때 뭐가 같다? 위치가? 됐지?
그렇지? 근데 위치 생각해보면 자 출발지가 돼. 출발지 같잖아. 이전에 따라온 거는 신경 쓰지 않고요. P 지점을 지나서부터 우리가 따지면 되는 거니까 P 지점을 기준으로 잡으면 둘이 출발지는 똑같지. 그치? 그럼 위치가 같다는 얘기는 모두 같다 해서 위치 변화량이 같다고 할 수도 있겠지. P지점의 위치를 구분할 필요 없잖아. 둘 다 P에 출발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둘 다 원점에 출발했으면 만나면은 위치 똑같은 거랑 위치 변화량이 똑같은 거고 꼭 원점이 아니더라도 둘 다 3에 출발해서 만난다는 거는 3으로부터 위치 변화량이 똑같다는 얘기겠지. 그럼 위치 변화량 뭐 보시면 돼. 출발지 같으면. 그럼 위치 변화량이 같으니까 당연히 뭐야겠어? 속도를 정적분해야겠다. 근데 시각이 있어야겠지. 언제까지 정적분할 거냐 이래. B가 P를 지난 지 몇 초인가라고 했으니까 뭐라 할까? A초를 적자. B가. 그러면 B가 P점을 지난 지 A초라는 얘기는 A는 얼마나 간 거야 그동안? 몇 초 간 거야? A는 B보다 2초 먼저 지나갔지. 그치? 2초 더 움직인 거야. 맞죠? 2초 더. 따라서 A는 몇 초야? A 플러스 2초만큼 움직였어. P를 지난 다음부터. 시간차를 두고 지났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거는 동시에 만나지만 그때 움직인 시간을 따지면 분명히 A는 2초 더 움직였을 거야. 그치? 그래서 A는 P를 지나고 A 플러스 2초 동안 움직였고 그동안 B는 P를 지나면서 A초 동안 움직였을 거야. 그리고 그 동안에 둘의 위치의 변화량이 어때야 돼? 같아져야지 만나겠다. 맞나요? 그럼 끝났네. 자 그러면 A부터다. A는 어디부터? 0초부터 P를 지난 걸 0으로 주잡았으면 어디까지? A 플러스 2초 동안 속도가 얼마야? 16을 접근하면 되는 거고 그게 A의 위치 변화량이고요. B의 위치 변화량은 0초부터 얼마 동안? A초 동안 얼마의 속도를? 2t 플러스 1의 속도를 정적분하시면 그동안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데 둘이 만나니까 둘의 위치 변화량이 같다.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건 얼마 되니? 16 A 플러스 2가 되겠고 이거는 T제곱 플러스 2T니까 A제곱 플러스 2A가 나오겠네. 자 그러면 정합의 우변이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32 마이너스 32가 되겠다. 16 곱하기 2라면 되나? 따라서 A는 얼마다?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16 몇 초 후에? 16초 후에 들이만다. B가 출발한 지, B가 P를 지난 지 16초 후에. 그럼 A는 18초 지났겠지. 괜찮아? 요 정도는 해야겠다, 그렇지? 요 정도. 그러니까 보통 두 개 문자 나올 때, 그렇지? 동시에 출발하고 동시에 뭐 지나가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시간차를 두잖아. 시간차 두면 결정을 생각하지 말고 한 놈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다른 놈은 그 시간차만큼 시간을 보정해 주시면 되겠지. 그치? 만약에 A를 잡으면 이가 A-2가 되겠지. A를 기준으로 잡으면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자 1443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어떤 물체가 원점에서 출발한 후 3초 동안 이 속도로 움직이고 그 이후에는 일정하게 움직이는데 8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돼 있습니다. 그럼 일정한 게 뭔데? 아이씨 분명히 움직인 거리기 때문에 뭐한다? 0부터 8까지 속도를 정적분해서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잖아. 그럼 속도 함수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0부터 3까지야 이 속도 함수는 t가 0부터 3까지만 적용되는 함수라고. 그럼 3 이후부터는 일정한데 일정 속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럼 문제가 아니지. 있으니까 문제가 있겠지. 좀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해. 원래는 잠깐 써주셔야 돼.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얘기야. 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나? 양수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지 그치? 꽉 빨라지다 3초까지 꽉 가다가 3초 지나면부터 일정하던데 그럼 꽉 빨라져서 계속 꽉 이렇게 꽉 빨라져서 3초 이래서 내가 시속 100km 도달했어
그 다음부터 일찍 안 가야 되는데 그럼 100 딱 찍고 나서 갑자기 막 50 떨어서 가는 거야? 100km 죽으면 그게 도달했으면 그 다음부터 일찍 안 한다는 얘기는 100km 죽으면 일찍 안 한다는 얘기겠지. 선생님 갑자기 그 브레이크 팍 밟아서 속도를 못 찾을 수 있잖아요. 카메라 있어.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서 선생님 아까 있잖아.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 혼란을 표현되면 정확하게 그렇지? 3초 이내는 그 속도를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쓰면 좀 표현이 명확하겠지. 그치? 3초에서 속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막이랑 일정한 속도라는 거는 갑자기 급변하는 속도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게 받아들이셔? 음식을 걸지 말고. 그럼 결국은 니놈의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니? 원점을 지나지. 속담수는 원점을 지나고 대칭축이 형수니까 이 원점가는 뭐 이런 거 그러지. 3초에서는 얼마가 되겠어? 3, 27, 6, 33이 되겠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일자니까 이렇게 되지. 속담수. 그럼 그 속담수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8초 동안이니까 8까지의 아래쪽의 넓이를 구하면 움직임 거리가 되겠다. 그럼 이만큼은 전전부 때려야겠지. 이만큼. 그러면 얼마 정도권 하면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 0부터 어디? 3까지 적분하시고 더하기 여기는 사각형 넓이니까 5 33 5 35 5 35 125 얼마다? 27 9 36 더하기 165 201 됐지? 이런 거좀 상식을 좀 반영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유형 3번은 두 물체가 움직이는데 이미 살펴봤어? 두 물체가 움직인다. 두 물체가 움직이면 문제가 다르지 당연히. 어떤 시각에서 속도가 같아진다. 당연한 말이야. 속도함 주어지면 속도 둘을 갖다 놓고 그때 t를 찾으시면 되고 둘이 만난다. 두 물체에 뭐가 같다? 위치가 같다. 풀어주시는 거고. 그치? 또는 뭐 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반대다? 그럼 속도의 뭐가 달라지는? 그럼 찾는 거고. 운동 방향의 속도의 부호니까. 그런 것들 두 물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죠. 어디를 한번 볼까요? 49번 한번 볼까? 수직선리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P의 속도고 Q의 속도가 주어졌어. 원점을 둘 다 출발했어. 그때 PQ가 만날 때 뭐가 같다? 위치가 같고 위치가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위치지만 둘 다 원점 출발했기 때문에 뭐도 같은데 위치 배당이 같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때 시각 A라며 그러면 0부터 A까지 누구를 마이너스 2t 플러스 4랑 0부터 A까지 누구를 2t 마이너스 4랑 같다라는 거잖아. 그 다음 두 점 사이 거리가 최대일 때야. 이거 어떡하지? 두 점 사이 거리가 최대일 때? 두 점 사이 거리는 움직인 거리가 아니잖아, 그렇지? 두 점 사이 거리는 두 점의 뭘 판단하라는 얘기야? 위치를 구해서 위치의 차를 구하는 게 거리잖아. 그래서 위치의 차야. 두 점의 위치의 차. 위치의 차가 제일 많이 벌어질 때야. 그럼 뭡니까? 누구한지 모르니까 언제까지? B까지 0에서부터 B까지. 자, P의 위치는 얼마니까? 이런 접근하면 되겠지. 원점을 출발했으니까 위치 변하는 게 좀 위치. 그 다음에 Q의 위치는 그 둘이 차의 최대잖아. 둘이 차인데 누가 큰지 모를 때는 하나의 산을 뺀 다음에 뭐 씌워주면 돼? 절대가 씌워주면 되겠지. 그렇지. 그를 만족하는 AB 값 찾는 거야. 너의 차를 찾는 거야.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 풀려니까 귀찮다, 그지? 귀찮은데 뭐야? 일단 뭐 하면 속도함수가 뭐야? 1차함수지. 결국 이걸 식으로 해서 언제 또 이게 또 하겠니? 시간부터 몇 차씩이야? 2차씩 나오겠지. 그지? 물론 찾으셔서 구할 수도 있겠다만은 그래프도 한번 그림을 생각해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내 막연한 생각이야. 그럼 참 그래볼게. 자, P의 속도는 어디냐? 마이너스 2t 플러스 4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4. 어디서 영점이? 이게서 영점이 이게 B
그 다음에 Q의 속도는 2t-4야. 반대쪽 뺄게. 그럼 1번. 둘의 만난다. 위치 변환에 같다. 위치 변환이 뭐랬어, 그거? 넓이의 차지, 그치?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있으면 그동안 위치 변환하면 이만큼이지. 정적합식이니까. 근데 Q의 위치 변환은 뭐야? 이만큼이지. 지금 보니까 두 개가 X축이 완전 대칭이지, 그치? 졸려? 보세요. 대칭인데 조심하세요. 자, 이 시각 동안 P가 움직이고 Q가 움직인 거리는 똑같아. 왜? 넓이 똑같은 거 아니야, 대칭이니까. 움직인 거리는 똑같지만 위치의 변화량은 어때? 정적값이니까 그거 생각하셔야 되잖아. 정적값은. 얘는 플러스 넓이고 이거 마이너스 넓이 나올 거라고. 즉 얘는 이쪽으로 이만큼 움직였고요. Q는 반대쪽으로 이만큼 움직인 거야. 다만 움직인 거리는 똑같겠지만 위치는 어때? 다르다고. 위치 변화는 거 다르다고. 위치 변화는 항상 부호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니까. 맞니? 그럼 언제 같아지겠어? 언제? 완전 대칭이니까. 느낌 오지 않아? 3. 3에는 여기 0 같아지니까. Q의 위치 변화는 얼마 되니? 0. 출발지로 돌아가서 출발지에서 좀 같아지겠네. 그전에는 어때? 그 전까지는 지금 P란 놈은 위치 변환량이 양수야. 그치? 여전히 출발지보다 오른쪽에 있고 Q란 놈은 위치 변환량이 뭐니? 위쪽에 잡으니까 음수지. 출발지보다 어디야? 왼쪽에 있잖아. 그 둘이 안 만난다고. 그 만난다면 어디야? 딱 정확하게 원쪽으로 돌아와야지 위치 변환량이 둘 다 0으로서 같아질 수 있겠네. 따라서 그때 A는 얼마니? 4가 되겠다. 계산 안 하고. 그럼 두 번째는 두 점 사이 거리가 최대라며. 두 점 사이 거리가 최대라는 게 뭐야? 위치가 제일 많이 떨어지는 거 말하잖아. 위치가. 그럼 봐봐. 아까 얘기했던 운동을. 너는 출발하자마자 땡 해서 이쪽으로 하고 있고 너는 출발하자마자 땡 해서 이쪽으로 하고 있다고. 언제 최대되겠어? 이때 이놈은 위치 변환량이 플러스 쪽으로 최대가 될 거고 Q는 마이너스 쪽으로 위치 변환이 최대가 되겠지. 2를 넘었으면 어떡한다? 얘는 음수니까 다시 이쪽으로 당겨오겠지. 얘는 양수로 바뀌었으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다시 이쪽으로 당겨오겠지. 속도가 A를 지났으니까 운동방이 바뀌었잖아. 그럼 그때부터 둘이 다 가까워지겠지. 그러다가 4초에서 딱 만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제일 먼 건 언제야? 범위가 없니? 이걸 지나면 어떻게 살을 지나면? 저를 딱 만나면 이렇게 되는데? 또 멀어지는데? 그럼 최대라는 얘기가 이게 그렇구나. 그렇지. 이게 우리가 그래서 가야 된다. 그러면 A가 4가 나왔으니까 그 전에서 최대가 되는 건 어디에서? 2에서 최대가 되겠다. 그렇죠? 2에서. 따라서 B는 2. 그럼 정적 계산 안 하고 어때? 풀 수 있지. 와, 선생님 진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저 계산하고 계산해도 돼. 해도 돼. 이거 어차피 해봐야 몇 차 함수야? B에 대한 2차 함수지. 그지? 2차 함수에 절대값 준 거. 그거 돌리니까 거기서 최대값 그래프에서 판단할 수 있겠지. 안 해봤지만. 요거 A에 대한 2차식. 2차 방식이야? 4차 방식이야? 2차 방식이야? 1차 방식 모르겠지만 풀어서 A값 넣을 수 있겠지.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치?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나 그 운동을 생각해보면서 푸는 것들도 필요해. 올해 수능도 그랬어요. 이따가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올해 수능 문제도 그렇고 올해 평가 문제도 그렇고 막연하게 그냥 그대로 공식에다 때려 넣어서 구하는 문제를 좀 지향하고 있더라고. 그냥 이렇게 속도나 또는 위치 함수를 생각하면서 이 물체들 또는 점들의 운동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나와. 그래서 마냥 식으로 안 푸는 거를 조금 지향하는 게 좋겠어. 생각해보자. 괜찮니? 이해되겠어? 한 번 더. 50번.
민사 벌써 저기가 아직 쉬는 시간 타임이 안 돼서 내가 못 쉬겠다. 좀 참아. 돌리면 갔을 때. 아, 쓰면 안 되겠구나. 자, 1450번도 보자. O를 동시에 출발했고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점 PQ의 T초의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1차함수가 하나는 2차함수네. 자, 이때 P와 Q의 중점 M을 할 때 중점 M이 처음으로 원점으로 들어갈 때 M이 움직인 거야. 이거는 시험에도 많이 나왔지. 나는 지금 누가 관심이야? M이 원점으로 들어갈 때 움직인 거야. M이 움직인 거야. 그럼 뭐 막 움직임 그리려고 하려면 뭐 필요해? 속도 함수에 절대값과 정적분 해야 되잖아. 그럼 뭐야? M의 속도가 필요한 거야. 그럼 속도 함수도 어떻게 구하지? 위치 함수를 미분해서 구하지. 선생님 M의 속도 안 줬는데? M의 속도는 M의 위치를 찾는 거지. M은 어떻게 중점이잖아. 야, M의 중점이라서 중점 속도를 두 개 대해서 나누기 이해하면 되나? M이 중점인데 중점 움직이는 속도가 둘의 속도의 평균이야? 그건 아니잖아. 중점의 속도를 구한다고 해서 각각 그 두 점의 속도를 평균 내는 건 아니야. 속도란 거는 위치를 미분하는 거고 중점이란 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위치에 대한 설명이잖아. 두 점의 딱 가운데 점이기 때문에 두 점의 위치를 가지고 중점의 위치를 찾고 그렇게 구해진 중점의 위치를 다시 미분해서 중점의 속도를 구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야? 두 점의 속도를 줬기 때문에 두 점의 위치를 직접 구해 보셔야 되는 거야. 맞나요? 그러면 속도 어떻게 구할 건데? 속도래. 위치. XP. P의 위치 어떻게 볼까요? 부정적 분구해야 되잖아. 2t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C인데 어차피 0이어서의 위치가 얼마인데? 원점 출발했으면 0이니까 적분상수 없어도 되니까 충분히 부정적분으로 위치를 구할 수 있어. SQ는 역시 부정적분 가면 T세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제곱. 아, 그러면 중점의 위치 X는 중점이니까 둘의 위치를 더해서 나누기 한다 어려웠잖아. 더해서 나누기 해보자. 2분의 더하면 T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그치네? 그러면 2분의 1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이렇게 나와. 됐죠? 그러면 중점의 속도도 구할 수 있네. 위치를 미분하면 됩니다. 중점의 속도는 T를 미분하면 2분의 3T제곱 마이너스 4T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그 M은 움직임 그리니까 뭐 하면 된다. 끝났네. 인테그랄 어디부터? 아, 원점으로 되돌아갈 때까지 가네. 얘가 원점으로 돌아간대. 출발지가 원점이었나? 맞긴 맞지. 출발지가 둘 다 원점이니까 둘의 중점도 출발지는 M도 원점에 출발했을 거야. 그럼 위치 변화는 0이라는 얘기지. M의 위치. 그럼 위치가 0이지. 그럼 위치가 0이라는 얘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굳이 변화랑 생각할 필요 없지. 왜? 위치하면서 바로 있으니까. 얘가 연결대를 찾으시면 되겠다. 모르면 보니까 2분의 1 t 제곱 끊으면 t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t는 0이 아니니까 t는 얼마다? 4. 아, 4초에서 m이 원점으로 돌아간대. 그러면 4초까지의 움직임 거리니까 누구를 얘를 뭐 해서 절대값에서 전적분 해시라는 얘기야. 그럼 이런 그래프를 또 그려봐야 되네. 아우. 자, 2분의 3t로 묶으려면 t로 묶을까? t로 묶으려면 2분의 3t 마이너스 4가 되겠고 0과 어디서 만나니? 3분의 4 근데 3분의 8에서 만나네. 그렇지? 0과 3분의 8에서 만나니까 이놈의 중점의 속도함수는 2차 함수고 0과 3분의 8에서 만나네. 그럼 4까지니까 이게 얼마야? 3도 안 되네. 4는 좀 있겠지. 0부터 4까지 움직임 그리니까 이러면 여기 합을 구하는 거네.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공식 떼면 되겠다. 그렇지? 6분의 최고차항 계수 2분의 3 큰 거 3분의 8 빼기 작은 거 A 세제곱 더하기
3분의 8부터 진짜 이거 맞나? 좀 짜증나는데? 2분의 3 t 제곱 마이너스 4t를 계산 접근하면 이때의 넓이 즉 움직임 거리가 나오겠지. 괜찮아? 뭐 계산 잘못한다 했니? 식이 이렇게 식이 들어올 수도 있겠네. 있겠네 보니까 있겠네. 들어오니까 나는 패스. 야 이렇게 맨날 계산을 생각하니까 요새 계산을 못하나. 계산이 좀 늘어면 안 돼.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잘한다 그래서. 됐지? 그래서 중점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중점. 중점은 결국 위치에 대한 얘기야. 위치. 그러니까 위치 함수로 돌아가가지고 위치를 더해서 나누기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중점은 위치에 대한 얘기. 다음 유형 5번. 운동 방향이 바뀔 때 뭐냐 속도가 0이다. 근데 그것만 찾으면 안 된다 그랬지. 속도가 0이면서 좌우에서 부호 확인하는 거 꼭 습관 들이셔. 아마 90% 이상의 문제들은 그걸로 충분할 거야. 95%지. 95% 넘겠다. 근데 혹시나 잠깐 멈췄다가 그대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호의 변화를 꼭 살피는 걸 하셔야 돼. 병치 말고. 당연히 정지할 때도 속도가 인되는 건 맞는 거겠지. 자, 이거 할 때 많이 했던 거라서 59번 볼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리로 움직이는 점은 P야. 이 T에서의 위치 FT야. 자, FT에 대해서 이게 지금 뭐야? F'니까는 이렇게 뭐니? 위치 미분했으니까 속도함수 그래프구나. 속도함수 그래프 이렇게 써져 있네. 그때 운동 방향에 대해서 출발할 때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이야. 그럼 출발할 때 운동 방향 속도에 부호잖아 이렇게. 그럼 출발할 때의 운동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라고요. 그럼 그거랑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건 어디야? 마이너스 그러니까 1부터 3초까지가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거지. 그럼 그때까지 움직이는 거니까 이쪽 사이에 뭐야? 속도 함수의 넓이 구하는 게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대놓고 뭡니까? 매우 6분의 정착계수. 이 정착계수 보여야 되네. 자, V 직접 보여야 됩니다. x t-1 t-3 정착계수 뭔지 모르지만 0,3을 정하네. y절편이 3이네. 플러스 3이니까 1이 되겠다. 그렇죠. 그럼 정착계수 1인 거 확인했고 큰 것 빼기 작은 거 해야 제곱 세 제곱 하시면 움직임이 나옵니다. 6분의 8, 3분의 4가 되겠다. 거기다 12 곱하랬어요. 그러면 16이 나오겠네. 2번. 간단하지? 그래요. (1462번) 이거 표현대로 보자. 어느 전망대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층에서 출발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출발 후 처음 2초까지는 3m/s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가고요. 속도가 아니고 가속도로 올라가는 거야. 2초부터 10초까지는 등속도로 올라가며 10초 후부터는 마이너스 2m/s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가서 멈춘다. 이 엘리베이터가 출발해 멈출 때까지 움직임 그리는 데 있습니다. 자, 좀 신선하지? 그치? 가속도를 줬어. 결국은 거기서 뭐야? 움직임 거리니까 우리는 속도 함수가 필요한데 속도 함수를 그냥 준 대신 뭘 준 거야? 가속도를 준 거야. 통할 거 없잖아. 속도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가속도 알면은 그럼 조건에서 뭐 찾을 수 있어? 속도 찾을 수 있지. 찾으면 된다. 자, 그러면 가속도 한번 생각해볼까? 속도 바로 해볼까? 속도 할게. 자, 출발했어. 당연히 어디야? 멈춰 있는 거잖아. 선생님 멈췄던 얘기 어디 있어요? 아이씨, 그냥 일찍 출발했잖아. 일찍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팍 나가는 아니잖아. 엘리베이터가 0부터 팍 올라가잖아, 그렇지? 속도가 0에서 자 올라가는데 2초까지는 가속도가 3이야. 가속도가 플러스면 속도가 점점 증가한다고 그랬지. 가속도가 0이면 속도는 일정하게 간다고 그랬고, 그걸 왜 등속도라고 하잖아, 그렇지? 일정하게 간다, 등속도. 가속도 이거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가속도 음수는 뭐야? 속도는 줄어드는 거지. 운동 방향 바뀌는 거 아니야? 같은 방향 가고 있는데 속도가 주는 거야. 그지?
물론 가속도가 속도가 줄다 못해서 0 됐다가 뭐야 나중에는 운동 방향이 바뀌긴 하겠지만 일단 가속도 자체는 운동 방향과 상관없이 속도의 증가 감소를 말하는 거니까. 자 그럼 생각해봐. 가속도가 3이야. 그럼 그게 부정적분 가면 속도 나오겠지. 얼마니? 3t지. 플러스 c인데 어차피 출발할 때 속도는 0이니까 얼마야? 속도는 3t가 되겠지. 직선이야 직선 이렇게. 여기 3 직선. 언제까지는? 2초까지는. 기울기가 3이니까 얼마까지 올라가냐? 속도는 6까지 올라갈 거고요. 자, 근데 2초부터 10초까지는 등속도야. 속도가 안 바뀌어. 가속도가 0이야. 그럼 어떡한다? 등속도니까 가속도가 0인 거고, 가속도가 0이면 속도는 뭐가 되니? 상수 c가 남겠지. c인데 어차피 속도는 연속해서 변하니까 6이니까 c는 6이 되겠지. 그래서 속도는 계속 6이 나오겠니? 이렇게. 어디까지? 10초까지. 10초부터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그럼 이거 부정적분 가면 다시 너왜 속도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2t 플러스 c가 붙겠지. 됐니? c는 10에서 6 나와야 되잖아. 갑자기 변할 일이 없으니까 10에서 6 나와야 되니까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0. 6 나오려면 26 나와야겠지. 뭐 상관없어 어쨌든 이렇게. 그럼 얼마야? 13 0 되겠지. 그치? 속도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 기울기. 6 떨어지려면 3만큼까지 6 떨어지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속도 함수 그래프를 완성을 했어. 이게 뭐야? 속도 그래프야. 그럼 멈출 때까지 움직이거리 뭐야? 속도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2분의 1. 자, 그랬고 윗변 8. 아랫변 13. 높이 6. 21 곱하기 3이니까 얼마다? 63. 움직이거리를 63. 63빌딩인가? 아니지. 63빌딩 63m 아니지. 자, 기본적인 것들은 쉬운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건들을 달리하면서 나오면 또 새롭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이 사람 해두자는 얘기야. 자, 가속도 주어지면 부정적분에서 우리가 속도를 찾을 수 있어. 그렇지? 우리가 움직임을 보려면 당연히 속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됐지? 그 다음에 유형 7번 마지막 경기는 진입 판단이다. 제동그리 어디 있어? 네, 제동그리 자, 진입 판단. 주로 이제 그래프가 주어지지. 속도 함수 그래프가 주어지고 그걸 통해서 진입 판단 측량 문제인데 많이 해봐서 괜찮을 것 같아. 조심해야 될 건 이제 물체가 두 개 있을 때 둘 사이 관계를 보는 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연습하셔야지. 자, 일단은 한 개 문근이야. 한 개 문근.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요. 누구 함수야 이게 지금? 속도 함수야. 근데 0에서의 위치가 2야. 초음 위치가 2란 얘기야. 조심하셔요. 문제 나오면 느리기가 급하니까 이것부터 본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꼭 읽으셔야 돼요. 앞에 조건들을. 처음 위치는 2고요. 자, 색출한 세분의 넓이가 3, 5, 20일 때 오른 것은 자, A에서의 위치는 3입니까? 이 넓이가 3이잖아. 움직인 거리가 3인 거고요. 위치 변화는 얼마 되는 거야? 밑에 쪽에 있으니까 위치 변화는 마이너스 3이지. 그럼 위치라는 거는 처음 위치 얼마에서 2에서 위치 변화는 얼마를 마 3을 더해준 거잖아. 그래서 위치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이 정답이겠지. 배운 대로 하는 거잖아. 위치는 처음 위치 2에서 위치 변화량을 더한다고 그랬고 위치 변화량은 정적분 값이니까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으로 쓰셔야겠지. 괜찮아요? 두 번째는 t가 c일 때 물체의 위치는 28이다. c일 때의 위치잖아. 위치는 당연히 처음 위치 얼마에다가 2에다가 위치 변화량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얼마야? 플러스 5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0 해야지 c에서의 위치가 나오겠네. 얼마 이거? 14 마이너스 16이 뭐야 이거? 계산 못하네? 이거 계산 못하네. 4 마이너스 16 들렸지 그치? 자, 그 다음 T가 3번 0부터 움직인 거리야. 움직인 거리는 넓이 합이니까 C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3, 5, 20을 다 더야겠네. 얼마다? 28. 너 틀렸네. 능이 없어. 자, 그 다음 0부터 B까지 위치의 변화량이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이니까 5 빼기 3 해야지. 5 빼기 3. 그래서 2. 와, 니가 맞네. 4번이 정답이야.
5번 해볼까? 0부터 10까지 운동방향 한 번 바뀐다. 운동방향은 속도가 0 되면서 뭐가 바뀌는 거 하나? 두 번 바뀌었지? 두 번. 따라서 맞는 거는 4번. 어렵진 않은데 뭐 때문이야 선생님이 이걸 다시 본 거는 위치 신경 쓰라는 얘기고 처음 위치. 두 번째 뭐 신경 쓰라는 얘기야? 정적분 값을 구할 때 위치 변화를 구할 때는 넓이가 주어져도 그걸 뭐를 마이너스 바꿔야지 위치 변화량이 된다는 거. 넓이의 차니까. 그치?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얘기. 그 다음에 68번 얼마 걸리고 빨리 보자. 자 이번에도 우리 속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 쓰여져 있다. 자 P 움직임을 봐봐. 출발하자마자 속도 함수야. 이쪽으로 왔지. 이쪽으로 팡 가다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 점에서 멈췄다가 운동만 밖에 다시 쭉 오면 하다 또 있어 멈췄다가 다시 운동만 쫙 붙이고 가면 이러고 있는 거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치? 움직이는 방향은 8까지 몇 번 바뀌었다? 하나, 두 번 바뀌었다. 기억 참. 니는 3일 때의 속력이야. 속력. 봐라. 속력이 뭐였어? 속력이. 속도의 절대값이지. 이쪽 속도 양수, 이쪽 음수인데 그 절대값 보라는 얘기야. 절대값 제일 큰 건 당연히 우리가 멀리 2지. 3일 때 제일 크다. 맞는 거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 1대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뭐 보라는 얘기냐? 움직임 그림 보는 거야? 위치 보는 거야? 끄덕일 게 아니지. 움직임 그림 보는 거야? 위치 보는 거야?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위치에 대한 얘기지, 그렇지? 위치가 가장 멀은 거야. 양수 쪽이 넘치는 건 상관없는 거지. 위치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거지, 원점에서 보니까. 그렇지? 그 위치니까 보니 넓이의 차잖아. 그럼 봐봐. 음의 방향으로 제일 멀리 떨어진 건 어디야? 2초지. 이 넓이만큼 이쪽 왼쪽 와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와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원점으로 방향 바꿔서 원점 다가오겠지. 그럼 양의 방향으로 제일 많이 간 건 어디겠어? 여기겠지. 5초까지 계속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다시 오는 방향에서 원점 다시 오겠지. 그럼 결국은 원점에서 가장 먼 거는 어디에 비교하면 돼? 2, 5. 혹시나 모르지만 8까지도 비교하시면 되겠지. 중간에 비교할 거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여기까지의 넓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의 넓이의 차이, 여기까지 넓이의 차이를 공부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셔야겠네. 여기. 이거 언제서 만나니? 됐죠?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x절편 구하든지 굳이 그럴 필요 없지. 닮은 뭐야 안 보여? 한번 닮음이지? 닮으면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럼 여기도 1대 2니까 2와 3 사이를 1대 2로 내분한 점이니까 한 등분이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2 더하기 3분의 1, 3분의 7 되겠네. 됐죠? 그러면 첫 번째 칸의 넓이 구해보자. 첫 번째 사각형 넓이는 이거 넓이 2분의 1 곱하기 윗변 1 더하기 아랫변 3분의 7 곱하기 높이 1 3분의 3, 3분의 10 나누기 1가 3분의 5가 되겠다. 3분의 5. 두 번째 사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윗변 길이는 얼마야? 3분의 7에서 5까지니까 5 빼기 3분의 7 3분의 15 빼기 3분의 7 3분의 8 곱하기 높이 2 3분의 8 두 번째 넓이는 3분의 8 세 번째 사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 3 곱하기 높이 1 2분의 그럼 자 3분의 7까지의 위치는 위치 변화량이 지금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3분의 5잖아. 이쪽으로 얼마큼 거야? 3분의 5만큼 떨어져 있는 거지. 3분의 5야 이제 3분의 5에 마이너스 3분의 5. 그 다음에 5초까지의 위치 변화량은 이렇게 3분의 5만큼 한 다음에 이쪽으로 다시 3분의 8만큼 갔어. 그럼 얼마야? 5초에서는 1에 와 있겠네. 1에 일단 마이너스 3분의 5의 위치. 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얼마큼 더 갔냐? 1에서 여기까지 넓이 차는 너 더하고 너 빼고 너 빼야지. 여기까지 해서 다시 이걸 빼야 되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이 중에서 그 위치의 절대값이 제일 큰 거 찾으시면 되겠다. 그렇지? 원점 하는 거는 어디야? 여기 되겠네. 따라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건 언제? 2가 아니고 3분의 7 때다. 8일 때는 아니네. 그쵸? 그래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위치에 대한 얘기야. 위치에 대한 얘기. 위치의 절대값에 대한 얘기.
오케이. 자, 두 문제 먼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문제 움직이는 거 볼게요. 1474번. 두 문제는 운동 상황을 같이 고려하시면 좀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평가에서 PQ가 직선 도로의 같은 지점이야. 이런 거 중요하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다. 같은 방향으로 출발해서 B분 동안 달렸대. 그때 속도 그래프야. P의 속도, Q의 속도야. 그때 A와 B분의 넓이가 A가 S1이고 이 넓이가 S1이고 A가 S2일 때 오른손 올라가야 되어 있습니다. 그래 또 나오겠지? 올라가.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 그럼 운동을 먼저 한번 생각해볼까? 빵! 출발하자마자 누가 더 빨라? P가 더 빠르지, 그치? 같은 방향 출발했잖아. 속도 보고 같으니까. 같은 방향 빵 출발했는데 P가 먼저 치고 나가지. Q의 속도는 더 느리지. 그러다가 뭐냐? A에서 둘의 속도가 어떻게 돼? 같아지지. 자, 같아진다고 해서 둘이 만나고 있는 거야? 아니잖아. A가 될 때까지 이미 움직인 양은 P는 이만큼 움직이고 Q는 이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A가 지금 이만큼, 이 넓이만큼 더 앞서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지금 속도는 같아. 근데 A를 지나가부터 속도가 뒤집히잖아. 뒤쪽에 있는 Q가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그다음부터 네가 점점 따라잡겠지. 따라잡겠지. 그래서 따라잡냐 못 따라잡냐. 그거는 너 둘이 크게 따라다녔지. 0부터 2까지는 이 가운데 S1의 넓이만큼 누가 앞서고 있어? P가 앞서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A부터 B 사이에서는 Q의 속도가 더 빠르니까 Q가 따라잡고 있는 중인데 완전히 따라잡아서 둘이 만나는지는 둘의 넓이를 봐야겠지. 왜? 이 넓이만큼 벌어져 있던 격차를 이 넓이만큼 줄인 거잖아. 그치? 이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는 지금 Q가 더 많지. 이만큼만큼. 이 넓이만큼. 이만큼의 넓이를 비교해서 둘이 만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누가 앞선지 아니면 역전됐는지 판단할 수 있겠지. 만약에 S1이 더 크다면 여기까지 오더라도 S1이 S2보다 더 큰 상태라면 Q가 따라잡아 못 따라잡아? 못 따라잡은 거지. 이 넓이가 더 작기 때문에 아직은 이 넓이의 차만큼 P가 앞서 있는 거라고. 맞니? 둘이 완전히 넓이가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 딱 P가 되는 순간 둘이 딱 만나버리겠지. 왜? 이만큼 넓이 차이 났었는데 그만큼 거리의 차이가 이만큼 좁혀졌잖아. 둘이 같아졌으니까 완전히 둘은 위치가 똑같아지겠지.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니? 다시 P가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딱 이 순간 같아지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P가 더 벌리기 시작하겠지. 둘의 넓이가 같다면. 만약에 이쪽 넓이가 더 크다면 그럼 B에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지금 누가 앞서다가 P가 앞서다가 점점 Q가 P를 따라옵니다. 그럼 이거보다 앞에 얘랑 넓이가 같아지는 지금 분명히 존재하겠지. S2가 넓이가 더 크면 S2를 다 채우지 않아도 이쪽과 이쪽 넓이가 같아지는 순간 생기겠지. 그럼 그 순간에 둘이 어떻게 만나겠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간다. Q가 더 앞서간 거지. Q가 더 앞서갔지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된다. 요걸 지나는 순간부터 다시 P의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다시 P가 따라잡겠지. 그래서 이 부분과 넓이가 같아지는 부분이 이만큼 생긴다면 요만큼에서 다시 둘이 어떻게 했어? 또 만나겠지. 그 다음부터 P가 계속 앞서가겠지. 그러니까 뭐 이 문제 푸는 지장 없겠지만 필요 없겠지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면서 혼자서 이렇게 운동들을 그려볼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교정을 미치면 연습하셔야 돼.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둘의 넓이가 똑같으면 B일 때 만난다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왜? 둘의 넓이가 똑같으면은 이 부분의 넓이도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도 어때? 같지? 왜?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둘 다 AB에 더해주면 A에다 더한 이 부분의 넓이랑 B에다 더한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이만큼의 넓이는 B까지 P의 움직임 거리, 위치의 변화량이고 이만큼의 넓이는 Q의 B까지의 움직임 거리,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둘이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B에서 만나고 있겠지. 오케이? 두 번째, S1이 더 크면 A 쪽의 넓이가 더 크면은 A 쪽의 넓이가 더 크면 0부터 B까지 FT를 정적분한 거나
0부터 B까지 GT를 정적분한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이쪽이 크니까 똑같은 거 돼도 여전히 이 정적분한 가격이 더 크겠네. 더 크겠네. FT를 정적분한 게 더 크겠네. 이해무참? D는 반대로 S2가 더 크면 이쪽이 더 크면 0부터 C까지 이거 정적분 값이 0 되는 게 어디에 이 사이에 존재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니? 이쪽과 이쪽을 넓혀서 이쪽이 더 크면 여기까지 안 오더라도 그 전에 이거랑 넓이가 같아지는 순간에 존재하겠지. 그러면 여기까지의 정적분 값이 둘이 어떻다? 같아지겠지. 그러면 땡의 정적분 값은 이 순간에 정적분 값이 0 될 거고 그거는 분명히 B가 되기 전에 분명히 나타날 게 뻔하다. 그치? 그래서 A와 B 사이에 0 되는 C가 존재한다. 3이 되겠지. 76번, 78번, 77번은 우리가 맞불고 가서 할 때 다 떨어뜨리고 75번도 본 것 같은데 답이 출리니까 뭐. 자, 세 물체야. 세 물체가 똑같이 가에 출발해서 나에 도착한 거야. 시간에 따른 속도야. 그러면 가는 A는 도착하는 데까지 얼마 걸렸어? 40분이 걸렸고요. B는 30분 걸려서 도착한 거야. C는 40분 걸려서 도착했지.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겠어. 자, A과 C의 평균 속도가 왔다. 자, 평균 속도가 뭡니까, 속도? 우리가 지금 다루는 속도는 무슨 속도라 했어? 순간 속도지. 평균 속도는 정확히 됐잖아. 거속시 안 했니? 거속시? 거리를 시간 나는 게 평균 속도지, 그치? 거리를 전체 움직인 거리를 전체 거리 시간 나는 거야. 그럼 어차피 다 뭐야? 다 가에 출발해서 나에 똑같이 도착했으니까 다 어때? 움직인 거리가 똑같지? 그럼 그거를 뭘로 나누면 도착한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A와 C는 똑같이 40로 나눴으니까 평균 속도는 어때? 오케이? 얘는 평균 속도가 좀 더 빠르지. 30 나눴으니까. 자, B와 C가 모두 가속도가 0인 순간. 자, 이게 지금 누구 그래프니까 속도의 그래프지. 속도의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뭘 본다? 접선의 기울기. 접선 기울기가 0 되는 순간이 적어도 한 번씩은 존재한다. 이것도 참. D가 넓이랑 같다. 넓이가 뭔데? 속도 함수의 정적분값. 넓이는 얼마다? 움직임 거리잖아. 아까 말했다시피 다 가에 출발해서 나에 도착했기 때문에 움직임 거리는 다 동일하겠지. 넓이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겠네. 전혀 개념 없는데 간단한 거지, 그치? 자, 이 정도로 해줄게. 이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직접 한번 고민하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쉬었다가 우리 기출문제 오늘 나온 것부터 먼저 해서 거꾸로 들어갑시다. 알겠지?